안녕하세요. 어둠의 숨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을 신비로운 여행으로 안내할 텐데 이곳에서는 어둠이 단순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오래된 진의 구석구석이나 어두운 골목길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 과거의 속삭임, 이승을 떠나지 못한 영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며 두려움과 신비가 뒤섞이는 이 세계를 탐험해보아. 그리고 여러분은 어둠이 우리가 결코 알고 싶지 않은 진실을 드러낼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보게 될 것입니다. 고속도로 요금을 아끼려고 감으로 아무 고객길이나 짚어서 올라왔지만 역시나 길을 잃어버렸다. 시간은 신화를 지나 윤곽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아무리 가도 산을 벗어날 수가 없었다. 초행길을 곤란하다고 초조를 지기 시작했을 때 고개를 내려가고 있는 고해자를 발견. 이런 짙은 산속이라도 살고 있는 사람은 좋구나 라고 생각하며 천천히 내려가 접근해 보았다. 작은 검정색 유모차를 밀고 가는 젊은 여성이었다. 아이가 갑자기 단회역으로 산책이라도 하고 있나 싶어서 대단하다 싶고 그냥 지나가려고 했다. 하지만 그렇게 그 옆을 스쳐 지나가는 순간 뭐야, 저긴? 이 여자, 뭔가가 이상하다. 머리는 부스스한 채였고 옷도 흙탕물로 잔뜩 더러워져 있었다. 손과 발은 다친 곳인지 여기저기 피로 들들어 있었고 무엇보다 이 여자, 벤번으로 걷고 있다. 나는 어쩌면 무언가 사고 같은 것을 당한 건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는 장암에서 차를 세워 내리고 여성에게 접근을 바를 거였다. 괜찮으신 건가? 그러나 뒤를 돌아본 여성을 보고 나는 온몸에 소름이 끼치는 것을 느꼈다. 그에겐 곧전 이 여자에게 말을 건 것을 후회하게 되었다. 썩은 시체의 냄새. 유모차 안에 작은 인형을 쏘나오는 그 역겨운 냄새에 절로 투어질이 나오는 기분이었고 그나마도 그 인형의 두날 부분은 무언가로 도려낸 듯 뻥 뚫려 있었다. 여자는 그 인형을 자신의 아이라도 되느냐 유모차에 태우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너무나 놀라서 그만 뒤로 휘청거리며 물러섰다. 그때 넘어지려는 나의 손을 그녀가 붙잡아 넘어지지 않았지만 문제는 그러고 난 후 끌어당겨줘 그녀와 바로 앞에서 눈을 맞이해야만 했다. 근데 이 여자 눈에 초점이 있어가다. 손을 말하는 마치 가있는 상태. 그때 여자는 내게 얼굴을 가까이 하고는 돌연 외치기 시작했다. 하게. 순간 태니게 빠진 나는 손을 찌르며 여자를 들이받고 그대로 차까지 도망쳐 그 자리를 벗어났다. 단순히 이 정도로 끝난다면 그냥 어제나 있는 도시전선에 불과하겠지만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았다. 어떻게 길을 찾아 산 아래까지 겨우 내려온 나는 한숨도 자지 않고 아침이 된 것과 동시에 파철수로 뛰어들었다. 썩은 내가 나는 인형과 함께 삼진을 해내는 여자의 이야기 따위 믿지 않은 것 같은들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나는 있는 그대로 일어난 일을 경찰에게 말했다. 동력 내의 경찰은 처음에는 생들생들 웃으며 나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지만 자세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 진지한 얼굴이 들었고 마지막에는 어째서인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경찰은 다른 이에게는 말하지 말라는 조건으로 진실을 가르쳐 주었다. 경찰을 이야기해. 진운돈을 2주 정도 잠마고 계속된 다음 오랜만에 날이 잿던 날을 이르렀죠. 그 고개는 비가 계속 내리면 위험하기 때문에 통행이 금지되는 모양이었다. 근데 우연히 지나가던 동네 사람이 가드레일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 전화를 했다. 그 후 머지않아 도착한 경찰을 약 100m 아래의 절벽을 수색했고
그리고 역시나 절벽 밑에는 떨어진 승용차가 발견되었다. 하지만 나는 키 자국에도 불구하고 탑승했던 사람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다고. 나와 이야기를 나눈 이 사람 역시 현장에 있었고 곧 타고 있던 사람을 찾기 위한 수색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차의 번호탄과 소지품 등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사고를 당한 곳이 근처에 사는 젊은 여성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그렇게 수색은 계속되었고 저녁이 될 무렵 다른 조사원이 카시트에 채워진 작은 인형을 발견했다. 카시트 채로 동떨어져 있는 걸 보니 떨어지는 도중 밖으로 튕겨진 모양이었다. 헌데 그 인형의 상태가 조금 이상했다. 인형은 목재 한 번 잘려나간 이후 스테이플로 화려하게 목을 다시 붙이려 하는 흔적이 역력했다. 그때 그걸 본 지휘관이 소리쳤다. 여자를 차를 쓸지도 모른다. 어서 주의를 살펴. 아무래도 인형을 아이라고 생각하는 여자가 목이 잘린 인형을 보고 큰 충격을 받는 나라네 어떻게든 살리려는 마음으로 무리하게 방금 잘려나간 목과 몸을 붙였다. 그런 느낌이었다. 수색은 계속되었지만 그날은 계속해서 내린 비 때문인지 아무런 성과도 낼 수가 없었다고. 그리고 다음날 여자의 사체가 발견되었다. 여자는 도움을 청하려 했던 듯 흉악하게 일그러진 무서운 얼굴로 요란을 뒤엉으로 돈 도중 숨이 끊어져 있었다고. 잠깐만. 거기까지 이어진 경찰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온몸이 떨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렇다면 어제 내가 본 유모차를 기는 여자는 뭔데? 하얗게 질린 조장의 나를 본 경찰은 자신은 귀신 따위를 믿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여자의 사체를 발견한 것이 바로 이 사람이었다. 그땐 너무 지독한 모습으로 죽은 사체에 충격을 받은 건지 한동안은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져서 밤길에 여자의 목소리와 유모차를 내는 소리를 듣거나 밤에서 자고 있노라면 여자가 창문에서 들여다보고 있거나 해서 정말 곤란했어요. 스물스물 지으며 그렇게 경찰이 난했다. 그로부터 2년의 세월이 흐르고 아마 그 경찰은 이제 건강하게 지내고 있을 것이다. 왜냐면 저 여자가 이제 달게 쉬었으니까. 격전 안에서 밤새도록 나를 노려보고 있거라 치료 때도 없이 아기의 웃음소리가 들려온다. 도대체 왜? 근데 그 여자는 내게 도움을 청한 것이 없는데 내가 거절한 것이 들려서? 아니냐. 그 여자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에게 그녀가 옮겨가기 때문에? 그럼 이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어둠 속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이 이야기에 대한 이론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친구들과 이 이야기를 공유하여 그들도 함께 무서운 경험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어둠의 숨결과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